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논리 수업을 하게 될 최효시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에 앞서서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군 간부 선발 시험에서 이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논리라는 과목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언어 논리는요, 언어로 제시된 모든 자료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휘력도 검사해야 되고요, 언어 추리도 검사해야 되고 독해 능력도 검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언어 논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는요, 크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어휘력 관계된 문제에서는요, 어휘 관계, 어휘의 의미, 그리고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속담, 사자성어, 관용어가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맞춤법, 표기법, 발음법, 문법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리력에서는 관계추리나 논리추리, 그리고 문맥적 의미를 찾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고요. 논리력에서는 문장이나 문단 간의 논리적인 관계, 그리고 명제와 조건을 이해해서 결론을 추리해내는 방법 등을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력은 보통 우리가 그냥 지문 독해, 혹은 단문 독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사실적 사고나 내용의 일치 여부, 그리고 주제나 제목 찾기 등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논리를 우리 군 간부 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요, 군이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가 잘못 전달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이든지 문서든지, 그러니까 말이든 글이든지 간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고 우리 군이라는 조직에 들어와야 간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 기준을 잡아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군 간부 시험에서 어느 영역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 공군 부사관에서요, 일단 언어 논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특히 육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의 비중이요, 상당하죠. 다른 어떤 시험들보다도요, 2배 내지 3배 정도의 배점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 논리 자료에서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상황 판단을 합쳐가지고 간부 선발 도구라고 하는데, 이 간부 선발 도구 안에서도 자료 해석과 언어 논리는 8.1이라는 높은 비중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해군 부사관에서도 언어 논리가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공군 부사에서도 언어 논리는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군장교 시험, 해군장교 시험, 공군장교 시험. 자, 배점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요, 압도적으로 언어 논리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역시 확실합니다. 자, 다른 점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108,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해군장교도 역시 언어 논리 과목이 육군장교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결국 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지 간에 언어 논리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 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겨야 되겠죠.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언어 논리를 한번 정복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총 강의는 25강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형태론이나 품사론, 통사론과 같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죠?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준비해 봤고요. 아래 부분에서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등에 관한 이론이나 실전 문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문법 요소나 올바른 문장, 단어 관계, 사자성어 등 시험 문제에서 전방위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후반부에서는 우리 독해를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단문 독해와 장문 독해를 공부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2강을 통해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준비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쌤은 이번 강의에서 이론과 문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에서는 이론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이를 하고요. 자, 설명이 좀 길어지겠다 싶은 강의 같은 경우는 이론을 끊고 그 다음 시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